자, 오늘 다룰 첫 번째 키워드는 탄핵 예고의 고발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자. 오늘 전해진 소식이에요. 야권 5개 정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인데, 자, 심 총장이 자진 사퇴를 안 하면 이거 탄핵 소추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그러면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를 언제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최고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퇴하지 않으면은 탄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점은 정확하게 못 박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공세 수위는 달라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로는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 얘기는 계속 했었지만 사실 이거는 압박적, 그러니까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는데, 최근의 기류를 느껴보면은 정말 윤 대통령 그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 굉장히 똘똘 뭉쳐서 심우정 총장 정말 대통령, 검찰 출신 대통령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점만 나오지 않았을 뿐 굉장히 지금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취재하시는 입장에서도 기류가 좀 더 강해졌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검찰 측에서 이거 뭐 일정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일종의 검찰 기획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근데 야권이 정말로 만약에 이게 심 총장 탄핵까지 나서게 될 경우에 제가 세보니까 이게 30번째 탄핵 추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자, 민주당이 심 총장을 굳이 뭐 탄핵을 해서 얻을 진짜 실익인 뭘까? 일단 구속 취소는 뭐 엎질러진 물이 셈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뭐 실익이나 셈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가 매우 그 모호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검찰 수뇌부에서요. 우선 그 처음에 기소될 당시에도 기한 연장이 안 됐잖아요, 법원에서요. 그럼 바로 이 어떤 날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그때도 근거에도 예를 들면 검찰청법에도 없는, 근거에 없는 검사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기소 여부를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즉시 항고를 사실은 수사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수사본부에서는,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 또 역시 검사장급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항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는 원인과 책임이 다 검찰 내에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중심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지금 검찰이 지금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맞물려서 그동안 계속 우리 민주당 내 내재돼 있던 검찰총장 탄핵안이 지금 그 불거진 공개적으로 지금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 설명이신 건데,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뭐 계속 탄핵을 남발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왔던 상황이니만큼 이 비판을 감수하면서 심 총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진짜 속내가 뭐냐, 여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장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프레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대검 지휘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수본의 의견과 좀 다르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바로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결과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얘기들, 네. 검찰의 어떤 좀 맞지 않는 프레임, 그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이야기해왔던 것들과도 일면 이게 맞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겁박하는 듯 보이지만 저는 실제로 탄핵에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도 그래요? 해봅니다. 네. 그런데 자, 뭐 검찰을 비난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거는 법원인데 왜 민주당이 법원을 또 직접적으로 공격을 안 하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사건들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법원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또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다 고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이번에 그 1심 법원에서 결정이 나온 부분을 보면 시간의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나오는 거는 선례가 없어요. 실상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검찰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고, 한 가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짚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권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 조사하면은 응하겠다라고 했지만 공수처와 검찰 이쪽에서만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초반에 민주당이 그 특검 안에다가 외환죄 부분도 넣은 게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인지된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수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규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초반엔 이 특검 받기 어렵다라고 하다가 네. 대통령이 그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 무렵에는 실상 국민의 입장에서 거의 읍소를 했습니다. 모든 걸 열어놓을 테니까 특검에 대해 논의하자. 근데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러다 놓고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민주당 의원이 가슴에 총 맞을 각오로 가서 윤석열 체포해와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검의 골든타임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공수처에게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로 넘기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검찰총장에게 뭐 탄핵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공수처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아까 강전의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공세를 피하는 거다. 그런 건데 사실 항소심 선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 때문에 피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미 판결문이 어느 정도는 그 재판부가 써야지 있을 텐데 바뀔 리도 없고요. 저는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사법부 눈치 보기다, 민주당이 눈치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된 게 두 부분인데 원래 이 부분은 사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초로 적용돼서 그렇지 과거 여러 가지 그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소 전 구속 단계에 있어서의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이거는 그동안 변호사들 사이에서 많이 말이 있었고 네. 처음으로 이제 시간 단위가 계산된 거는 처음 사례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적 측면에서는 진전된 측면도 있죠. 이게 하필 대상이 그 내란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문제가 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엔 판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이 수사권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네. 공수처가 과연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판단하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상급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사실 판단하지 않고 이게 이후 상급 법원에서 각하될 우려도 있고 또는 재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차원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피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기왕의 판사가 이렇게 이 내란 혐의에 있는 주요 혐의자를 구속 취소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판단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시간과 관련돼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만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 큰 일대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민주당이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지금 부당한 공격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민주당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심 총장 말고 또
탄핵 카드가 하나 더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1번째 탄핵 카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노종면 의원이요 한 얘기인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 의견이 5대 3을 도모할 의혹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므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까지 꺼내든 겁니다. 홍익표 의원님, 근데 실제 추진한다면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줄탄핵 여론 역풍이 부담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민주당 기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2명만 임명했잖아요. 예. 그때도 비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이것은 권한 침해가 맞다라고 했으면 임명하는 게 맞는데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이 당 차원에서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런 기류를 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민주당이 친목 모임하듯이 탄핵한다. 그리고 또 여권에서는 보복성 탄핵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따져보니까 하나하나 다 돈이 드는 일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소추 대리인이 선임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런 비판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예. 언론에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소추 대리인단, 변호인들에게 세금으로서 선임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소추를 당한 사람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예. 변호사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건이 끝나고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이 지금 4억 원이 넘는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다 혈세이고 지금 네. 탄핵안이 줄줄이 다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좀 무의미한 것에 있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법상으로 국회에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일부 특정 단체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비용이라든지 선임 과정의 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짧게 저희가 단답형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현재 열려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런 혈세 낭비 지적들도 있는 상황이면은 민주당이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둘 다 갈 수 있다. OX 여쭤보면 강정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심우정 총장은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렇죠? 심우정 총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정치검찰로부터 핍박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탄핵을 강행하면서 본인들 지지층을 좀 집결하려고 할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이탈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실상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으로부터 중도층의 이탈한 이유 중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또 탄핵했던 것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번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원인 제공 자체도 검찰의 책임이 있고 예. 두 번째 이 즉시항고 자체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수사 본부 해당 수사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신중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후에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유보적이라 이렇게 예. 보입니다. 아니,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분명히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기류가 높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여론의 눈치는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치를 보다가 결국 못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둘 다 못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야5당이 이렇게 검찰총장을 고발한 바로 그 시간에 여권은요. 이분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받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 자, 강재희 대변인. 그러니까 네. 뭐 여당은 검찰의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야당은 공수처의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이 상황. 사실 여론이 썩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당 측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다 고발한 것은 공수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기회? 공수처장을 지금 또 오늘 그 여당에서도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 있어서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한 거 아니냐, 불법 체포라든지 지금까지 드러난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이제 제출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영장이 그냥 영장이라고 물어봤는데 체포영장 이외에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은 실제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했던 적이 다 드러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저는 공수처장을 고발을 하고는 있지만 공수처장은 이미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관이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공수처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기관이 문재인 정부 때 생기고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도 도대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이었던 거예요. 네. 뭐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도 못 내고 그 전에 있던 사건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해체의 의견들이 내부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수처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설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기관이라고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당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거 이거 자체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직격을 하던데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하는 이 행위를 뭐 야당의 흥신소라고 비판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법기관이 예를 들면 부당한 할 수 없는 수사라면 모르겠는데 예. 정당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게 한 것을 무슨 흥신소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 원래 민주당이 쓴 표현이었습니다. 감사원이 그 검찰에 네. 그 흥신소가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마치 오동훈 씨 이렇게 얘기하면 오동훈 씨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인지 알겠지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네. 민주당은 반대했었고 여당이 강력히 찬성해서 임명된 분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 공수처법을 만들 때 예. 너무 급히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히 만들어졌고 이후에 충분하게 우리가 제도적 검토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당연히 공수처를 반대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수처 무력화, 공수처 힘 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인력 충원도 안 돼 있어요. 원래 충원돼야 되는데 또 유능한 인재들이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겹쳤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치권이 이제 좀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네. 이 세 기관 간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정교하게 입법 보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 시선은요 헌재와 또 한남동 관저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헌재 앞에서는 뭐 갑작스런 삭발식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자 강재희 대변인 이게 무슨 삭발식이죠? 지금 국민변호인단 쪽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말하자면은 그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이 저런 삭발식을 하면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좀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좀 과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좀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에 있어서는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여당 투톱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어젯밤에 바로 또 한남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요,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온 소회를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가 기도문도 드리고 기도문 매일 아침에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시고요. 예. 이제 거기서 52일간 또 구속 기간 중에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 임종원 행정처장이 그분하고 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양수의 대법원장 심지어 이재영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교도관 분들하고 예. 대화를 통해서. 자, 이남의 기자. 그러니까 네. 구치소 안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에 자신이 재판에 다 넘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수감 생활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제 교도관들하고 친해져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본인이 이제 사법농단 때문에 구속시켰던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원 전 또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임종원 전 차장 무죄나 또 일부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결국은 본인의 그런 기소가 좀 부당했다.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다 보면서 느꼈던 점을 그분들한테도 좀 대입시킨 게 예.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또